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출제된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과 행정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청소년 관련된 법에서 좀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까지도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숫자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충분히 좀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21년도에 나왔던 숫자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과 행정에서 관련된 법조문은 해설에 모두 다 집어넣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설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법조문이 들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되 개정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정된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나는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개정된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가 3년에서 2년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 개정된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 심야 시간대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그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가 되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요. 일명 신데렐라법이었는데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제가 다시 재촬영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 소론하고 26번에서부터 38번 문제까지 전반부는 13문제, 후반부는 12문제를 풀겠습니다. 비교적 지문이 짧으면서 좀 쉽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약간의 총평이다. 숫자만 잘 외워줬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장은요, 차관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앞에 기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겠죠? 부위원장은요,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부위원장입니다. 자, 구성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있는데요. 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개 우리가 임기가 나오면 2년짜리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당연히 대표하겠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은 총괄하고 업무를, 그 다음에 지원위원회의 대표자가 되죠. 간사가 나옵니다. 이 간사는 공직자가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사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해설에 보면 실력 따지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 지문에 나왔던 것은 다 밑줄을 쳐드렸거든요.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2번 지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한 명입니다. 자, 위원, 이제 소속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위원이 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 여기 나오죠? 민간위원이요. 자, 민간위원은 7명 이내입니다. 7명 이내의 자 민간위원이 있고 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연히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이 되겠고요. 자, 정리가 됐죠? 4번, 5번. 제가 여기서 봤던 지문은 보실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5번만 볼까요?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 간사 1명을 두는데요. 그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간사는 1명을 둔다.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민간위원은 7명 이내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뭐 보실 필요 있을까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청소년 기본법 제6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조금 갖는다면 청소년 육선에 관해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체는 누구냐?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블랭크로 돼 있어요. 가정이냐, 학교냐, 국가냐, 사회냐, 지방자치단체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청소년 개선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정입니다. 이거는 제6조, 즉 가정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의 1차적 책임이고 가정이 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체킹해 주세요. 자, 이제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숫자 문제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사람, 음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강간할 목적으로 음모를 이게 강간한 사람은 아니죠. 예비적인 측면 우리가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처벌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되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제7조의 2입니다. 제7조의 2입니다. 제7조 2에 해당되는 건데, 자,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비, 그 다음에 음모, 이게 포인트가 된다. 자, 그러면 강간한 사람은 더 크겠죠. 강간한 경우는 더 큽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에 나오니까 그때 좀 말씀드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죠. 심화학습 내용을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이 나왔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했어요. 자, 되셨죠? 여기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쳐놨고요.
이거랑 혼동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7조의 이 예비음모가 있어요. 예비음모 그 자리 별표. 자, 제7조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위에 7조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그 다음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수치가 들어가 있어요. 수치가 들어가 있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몇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무엇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무엇을 병과하여야 된다. 같이 약식 명령 할 때나 유죄 판결 선고할 때 같이 이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100시간이냐, 300시간이냐, 500시간이냐, 그리고 사회봉사냐, 이수명령이냐, 수강명령이냐.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이수가 나와요.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수명령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이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강명령 아니고 이수명령, 이것도 아니고 이수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앞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앞에는 뭐냐면 수강명령입니다. 수강명령. 수강명령을 하는데 몇 시간 이내에 수강명령이냐? 500시간입니다. 자, 500시간 이내에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니고요. 수강명령 또는 자, 우리가 이제 약식명령을 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약식명령을 고지하니까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 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9번의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해설에서 실력 따지기를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입니다. 자,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 유예에 밑줄 치세요. 반드시 보호관찰해야 돼요. 반드시 보호관찰해야 돼요. 선고를 유예했으니까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자, 이 문제는 2번에 있었네요. 방가로 2번.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같이 읽으세요. 시작.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자, 됐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딱 한 번만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답은 5번이고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의 임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가 나옵니다. 학교폭력 대책지원위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좀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가 있었죠. 대책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혼동돼요. 잘못하면.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고요.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고 대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건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니까 이건 시도에 둡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 구분해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1학기, 2학기, 두 학기가 있으니까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학기, 2학기가 아닌 거죠. 1학기 때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하면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연 2회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교육감의 임무거든요.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한테 해야 돼요. 학교장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시도교육감이잖아요. 시도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세요. 시행하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틀렸네요. 앞에 주어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나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맞습니다. 자,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가 있을 수 있죠. 소속 교원이 있을 수 있죠. 상훈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맞습니다. 자, 시도교육청에 끊어주세요. 학교폭력 대책,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시도교육감이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청은 시군구에 있는 거예요. 이 교육지원청은 시군구에 있다고요. 시군구에 있는 것이고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문제입니다. 체킹해 주시고 다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 이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을 한번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감의 임무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을요. 시, 군, 구,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X. 자, 시도교육청하고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달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해당 학교의 장, 관련 학교의 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면 학교장이 이런 경과에 대한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폭력이 관할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교육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경기도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교육감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잖아요, 여기. 학교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렸죠. 자, 4번 별표. 자, 그 다음에 5번.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감은 전 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며 퇴학 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간구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이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해야 됩니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 1번에 있었던 거요. 자,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9번은 여기 있는 거죠. 네, 3번에 있는 거 안 읽겠습니다. 자, 10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의 경과,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11번 내용은 여기 상훈을 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좀 살펴드렸고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도 봤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